먼저 순서를 바꿔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늘 좋은 말씀해 주시는 행동하는 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백성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 맡고 있는 백승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이 원패공원에 다시 나온 것 같습니다. 10월 3일, 10월 9일, 10월 25일, 그리고 우리 그 밖에 많은 우리 정말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무너져서 내려가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혼자서 집에서 아니 밤에 잠을 잘 때도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불안해서 잠을 잘 잘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불면의 밤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벌써 2년 반째 그런 밤을 지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 세력들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지소미아 파기를 한다고 저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반조각을 냈습니다. 반조각을 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소미아 파기를 해서라도 일본에 대해서 아주 그냥 뻔때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정말로 걔네들이 뻔때를 보여줄 만큼 중요한 이슈였다라고 한다면, 아니 이 지소미아를 파기해서까지 일본을 자기네들 발밑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자기네들이 정당성과 명분이 있었다면 어제 그렇게 마지막에 꼬리를 내렸겠습니까? 얘네들 문재인은 그리고 그 수하들 아니 그 부역자들은 우리 국민들을 정말로 개돼지로 한 겁니다. 개돼지로 알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자기네들 도박 카드로 쓴 겁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한민국의 미래와 여러분 자식들의 안전과 생명을 걸고 도박을 건 겁니다. 이런 놈들 저 청와대에서 계속 자기 청와대에서 대통령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둬서는 되겠습니까? 당장 끝장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정말로 참담했었던 그 며칠 동안의 일들을 다시 되새겨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를 찾아서 온 탈북자들 그 2명들 이 두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 우리나라 통일 안전과 관련된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단 3일 조사하고 북한 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15m밖에 안 되는 그 곡선에 그 통통부에 16명을 죽였다는 그 말을 믿고 살인자니까 북송시켜야 된다. 아니 그냥 북송이 아니라 추방시켜야 된다고 이 사람들을 눈을 가리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이 판문점을 통해서 강제 소환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북한 주민들이 우리나라를 넘어왔을 때 첫 번째로 어떻게 되냐면 합동조사를 받습니다. 5개 단체가 관여합니다. 국방부, 통일부, 국가안기부, 국정원, 그리고 경찰, 검찰 이 5개 단체가 합동조사를 벌입니다. 무려 3개월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3개월 동안 하나원이라고 해서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밀착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혹시 간첩인지 아니면 북한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온 건 아닌지 일일이 조사를 합니다. 총 6개월 동안은 그렇게 면밀한 조사를 받아야 되지 걔네들 자기들이 본인들이 얘기한 말 그대로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단 3일 만에 북송한 것까지 얘기하면, 추방한 것까지 하면 닷새 만에 보냈습니다. 이 모든 절차를 무시고 단 닷새 만에 북한으로 소환시켰습니다. 거기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100% 고문받고 100% 사형에 처할 겁니다. 이렇게 보낸 이것들은 정말로 살인 조건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1995년도부터 이런 고문 방지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었건 우리나라로 왔었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고문이 예상이 되거나 아니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나라로는 절대로 그쪽으로 추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사람들을 추방이라는 형태로 그 사람들을 고문, 협박, 생명, 안전을 절대로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보내는 것입니다. 사지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게 국제법입니다. 그런데 그 국제법도 일원해가면서 북한 당국의 얘기를 듣고 3일 만에 내보내야 된 그런 이유가 숨은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북한 주민들 이들이 왔을 때 분명히 16명이나 정말로 살해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와야 돼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소위 얘기해서 북한에서 제가 다 들은 바입니다만 북한에서 분명히 자유화 운동을 하고 온 사람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화 운동을 하다가 도저히 거기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탈출해 온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그 사지로 몰아넣습니까? 제가 이 한성원 모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 북한 얼마 전에 잘 아시지만 10월 3일날 10월 9일날 한성원 모자들에 대해서 아시죠? 굶어 죽고 아사강하신 한성원 모자들이 우리 그 청와대 앞에 분수대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는 장례식을 치르려고 했습니다.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100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이 한성원 모자의 이 아사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진상을 규명하길 요구하는지 그 100만인 서명 그 명부를 청와대에 접수하려고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회견장을 막아버렸습니다. 경찰이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청와대에서 오늘도 있습니다만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이 한두 번 있습니까? 거의 매일 여러 차례 기자회견이 있는데 왜 북한 탈주민들 우리 북한 동포들의 기자회견을 막습니까? 그들이 우리 국민 아닌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하시는 진상규명 그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얼마나 대한민국에 와서 얼마나 처참하게 탄핵당하고 멸시당하는지 그런 진실을 듣기 싫어서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진실에는 눈을 가리고 귀를 막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핍박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까지 막은 겁니다. 그 기자회견을 막으면서 그 당시 있었던 우리들이 상여를 만들었습니다. 그 상여를 만든 거를 경찰들과 그 당시 있었던 우리 그 탈북인들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우리 변호사들 같은 사람들이 서로 실강을 벌였는데 하다 보니까 그 상여가 부서졌습니다. 그럼 나무 쪼가리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 나무 쪼가리 5cm가 안 되는 그 나무 막대를 갖고 있었다고 해서 흉기 휴대 특수 공무집행방해로 저희들을 기소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가 지금 그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건 하면서 정말로 놀랍고 처참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탈북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시는 다른 변호사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한민국 동포이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분들이 어디 가서 제대로 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한다면 그분들한테 직장과 일자리와 적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처럼 그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대한민국 국민이자 자유를 찾아서 그 사선을 넘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 문재인 정권은 그들에 대한 예산을 몇 프로를 깎은지 아십니까? 97%를 깎았습니다. 97%를 깎았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통일부 예산은 늘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봤습니다. 뭐가 늘은 줄 아십니까? 북한에 퍼져야 되는 남북 교육기금은 몇 천억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동포이자 국민은 이 사람들의, 우리 탈북자들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는 방관시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인권 탄압 국가, 저 자기네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북한 주민들의 생명이야 몰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 김정은을 위해서는 수천억씩 기금을 모으고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저 문재인을 끝장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끝장내야 될 때 전략 전술을 잘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병원 목사님과 저 우리 한국당 자유공당에 계신 분들도 많이 저기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분들 열심히 노력하시고 열심히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지금 소위에서 중도 우파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그분들에 대해서 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론이 완전히 장악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분들이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과 미디어가 제대로 실어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여기서 국민의 소리, 아니 행동하는 자유시민, 아니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수많은 어떻게 해서는 대한민국을 잘 살아보겠다라고, 아니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서든 부둥켜갖고 막아보겠다라고, 그 몰락으로 가는 걸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얘기가 실어주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고 곧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멸망으로 이를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자식들의 미래가 얼마나 처참하게 몰락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정말로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지지가 아직도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력을 통해서 함께 뭉쳐서 우리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세력을 통해서 이 지금 중도 우파라고 하고 있는 이분들도 다 애국자들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힘을 모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도 전략전술 잘 세워서 정말로 저 민주당과 저 좌파들이 자기네들은 또 여러 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한 군데만 모여있으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합쳐서 같은 진영을 놓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동쪽에 한 명,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이쪽 저쪽에 걔네들이 진영을 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민노총도 있고 민노총뿐만입니까? 민노총 산하에 전교조도 있고 언론노조도 있고 뿐만 아니라 얘네들은 정의당도 있고 그 다음에 민변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그만큼 세력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전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전에 세월호 때처럼 선장이 야 멈춰있어, 여기가 제일 안전해야 한다고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있다가 똑같이 그 세월호와 함께 침몰되는 그런 학생들처럼 앉아서 죽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길과 새로운 전략을 통해서 싸워서 이기는 전략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 생명, 아니 여러분들 자식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거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베네수엘라 갔었을 때 26년도에 갔을 때 그때 얘기 들었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그런 대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완전히 베네수엘라는 끝장나는 국가가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계속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걔네들 정말 개돼지처럼 차베스랑 마두로가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믿고 미국 나가라 더 이상 제국주의 네 제국주의의 그런 탄압과학제 거긴 있기도 싫다. 우리는 자주국가 만들고 싶다. 사람이 먼저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했습니다. 제가 말한 거 다 찾아보십시오. 정말로 걔네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나갔습니다. 미국이. 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베네수엘라가 원유 매장량 1위 국가였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같이 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세일가스 세일 위기를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베네수엘라는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나가면서 다국적 기업 다 나가고 모든 기업도 나가면서 전문가들 기술자들도 다 도망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하고 정말로 변호사, 의사, 교사 이런 사람들이 여자들은 창녀로 남자들은 강도와 도둑으로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정말로 정신 제대로 안 차리면 그런 나라가 되지 않으리란 법 있습니까? 얘네들은 절대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 안 질 놈들입니다. 정말로 남미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저렇게 못 사는데도 저렇게 좌파 정권을 찍는지 저렇게 사회주의 정권을 찍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궁금해 하겠습니다. 그런데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빈자들은 정말로 못 사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라도 그들이 주는 무상복지, 그들이 주는 그런 정권이 주는 연방 한 조각이 없으면 바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안 찍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몰락시키고 중산계층을 몰락시키고 자꾸 서민과 빈곤층으로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으로 20년 아니 100년 정권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 중산계층 몰락시키고 여러분들 다 빈자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안보 해체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나라 살고 싶으십니까? 이제는 우리들이 침묵하지 말고 다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략 전술을 갖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세력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저기 한국당과 그 다음에 여기 무공당, 우리 공화당 이런 분들이 하고 계신 분들과 다 합쳐서라도 제대로 된 우리 대한민국 만들어 보십시다. 여러분들 다 함께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날 하겠습니다. 여기서 뭉친다는 것은 많은 세력들이 자기 독자성을 갖고 아무나 뭉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질 사람들, 부상자들과 같이 뭉쳐서 그 사람들과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진짜 전사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사들, 그런 투사들과 함께 뭉쳐서 싸워서 이기는 대한민국 만들어 봅시다. 제가 뭉치면 하면 여러분 뭉치면 해주시고 싸우면 해주시고 이기자 하면 이기자 해주십시오. 자, 뭉치면 싸우면 이기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승규 변호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동